자, 내신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교과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편, 표준편차, 석차 등급, 수강자 수. 이렇게 학기별로 돼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때 이걸 다 봅니다. 단위수도 보고, 과목도 보고, 세부 과목이 뭔지 보고, 다 봅니다. 특히 표준편차 많이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학생들 간의 실력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규분포를 그래서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게 표준편차이니까요. 다만 이제 학교가 블라인드 되면 이 학교가 어떤 성적인지를 모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뭐 대학에 따라서는 이 원점수와 이런 것들을 변환 점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뭐 Z점수이기도 한데요. 표준편차 분에 그 학생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그렇게 나온 점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변환해주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경쟁이 치열한 특목고 자사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적에 올라가는 추이, 떨어지는 추이를 보고 대학에 따라서는 가점과 감점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다 그렇게 가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참고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권이나 수도권을 보게 되면 보통 1등급에 3등급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상 특이 케이스, 정말 오타쿠라고 하죠. 이런 것들 몰입해서 하는 그런 학생들을 간혹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이 케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두 번째는 인문 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은 성적을 볼 때 정량적으로 보겠지만 정성적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국어, 영어, 사회를 봅니다. 주로. 전과목 다 보긴 하겠지만요. 집중해서 보는 건. 제가 수학을 집어넣은 건 인문 계열에 경상 계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상 계열을 가려는 학생들은 수학 성적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수학 성적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연 계열은 전 과목 다 보겠지만 영어, 수학, 과학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특입니다. 세특이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바뀌었는데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죠. 각 교과별로 선생님이 적어주는 겁니다.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 적어주는 건데, 이게 어떤 학종의 이제 가장 큰 평가 요인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세특에서는 특히 중요한 건 특기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특기. 그러니까 특기라는 것은 이 학생의 개별적인 활동인 거죠. 단체 수업을 듣고 이런 거 같잖아요. 개별적으로 이 학생이 이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거기서 역량이 드러났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숙제를 하게 됐다. 과제를 받게 됐다. 본인이 손을 들었든 말았든 주어진 것만 하면 좀 약간 적을 수 있는, 주어진 것 외에 만약에 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 것만 알아오라 했을 때 찬성하는 의견만 해오는 것보다는 반대 의견도 알아오는 거죠. 이런 찬반이 나누는 의견을 더 알아보는 것들, 더 발표하는 것들, 더 조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특을 잘 적어주려면 결국 수업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교실에서. 기존에 이제 많이 변화됐긴 합니다. 기존에 맨날 강의식, 주입식으로 했던,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적어줄 게 없죠.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침을 맞았다, 이런 것들은 크게 적을 게 없지 않습니까? 수업이 바뀌고 PBL, 문제 기반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 풀립 러닝, 거꾸로 학습이라든지 액션 러닝, 하브루타, 배움의 공동체, 이렇게 수업이 바뀌고 이렇게 학생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드러날 경우에 선생님이 적어줄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선생님 역할도 많이 바뀌는 겁니다. 좀 관찰한 역할, 퍼실테이터 같은 그런 역할들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 뭐냐면, 세특이 또 각광받는 이유는 뭐냐면 다수 교과가 연계된다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 학생의 진로라든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학업이란 이런 것들이 본인의 진로와 맞게 모든 교과 선생님이 다 써주는 거죠. 이 학생의 관심 분야가 그거니까 국어도 써있고 수학도 써있고 사회도 써있고 과학도 써있고 기술도 써있고 다 써있으면 그런 것들이 어떤 탐구라든지 이 학생의 몰입, 지적 호기심, 교과 연계, 그리고 그게 풍부한 사례까지 연결되고 다수의 교사가 써있다. 그러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게 아니고 잠깐 쉬어가기입니다.
자, 교사는 왜 학종을 선호할까요? 선생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호합니다. 특히 수능보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수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을 선생님들은 뭐 교육과정을 짜고 수업 바꿀 수 있고 하부루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원은 기본적으로 결과 위주, 성적 위주이기 때문에 주로 문제풀이라든지 이 학생의 취약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을 통해서 이 학생을 관찰하고 적을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즉 주도권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과목을 본다는 것이죠. 수능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사탐이면 딱 2과목만 선택해도 되고 버릴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 과목을 다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집중적으로 보는 과목들이 있긴 하지만 전 과목을 본다고 제가 나중에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평가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수능 같은 경우는 평가권이 뭐 기계죠, 기계. 뭐 사실은 학원을 하거나 사교육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어떤 걸 들어도 성적만 나오면 됩니다. 결과 위주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은 과정과 결과를 다 보는 거죠. 특히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학종은 1대1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들 물론 힘들겠지만 수능 같은 건 배치표를 보고 이제 뭐 대충 모의고사라든지 점수 맞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지만 학종은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대1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힘은 들겠지만 내 아이를, 내 학생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은 뭐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학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째는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독서활동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년이 있고 과목, 그 다음 독서활동 상황이 되어 있고요. 뭐 예전에는 풍부하게 독서를 어떻게 했고 줄거리가 뭐고 이렇게 다 적어져 있지만 요즘은 이제 책 제목과 저자만 적혀 있습니다. 독서에서 주안점을 볼 거는 이겁니다. 이 학생이 전공책을 많이 읽었느냐. 내가 만약에 수학과를 가겠다면 수학에 맞는 전공책을 1학년, 뭐 2학년, 뭐 3학년 읽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양이 찼다고 하면 뭐 교양이 될 만한 다른 책들, 타 계열에 넘나드는 뭐 융복합이나 통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책들을 같이 읽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또 영향을 줘서 그런 부분들이 활동에 영향을 주느냐. 뭐 세부능력 특기사나 이런 부분에 적혀 있느냐. 이런 걸 보겠습니다. 두 번, 뭐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은 어떤 대학들은 독서활동을 중요하게 안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뭐 이 책을 설마 읽었겠어? 아까 입학사정을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설마 이 책을 읽었겠어? 그 실제로 제가 뭐 학생 상담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년 때 읽은 책을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반대로 또 일부 대학들은 독서 활동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울대학이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 활동, 독서 책을 적을 때 이 책을 적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필요하다는 거죠. 뭐 만약에 수학과를 가겠다 하면 수학에 필요한 책을 대부분 어떤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이런 들어가 보면 필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남들 다 보기 때문에 남들 다 적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가에 좀 특이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가장 중요한 필독서는 한두 권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다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이 정하는 책, 개인이 수학 관련해서 뭐 연결된 책이거나 개인만이 찾는 나만이 선택한 책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안 팔리는 책들 사면 됩니다. 물론 뭐 내용은 좋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독서활동이 독서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활동 평가에 활용된다는 것이죠. 서울대가 왜 활용하겠습니까? 면접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서활동 세특이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독서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활동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의 마지막 항목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뭐 행특,
뭐 또 행종이라고 줄여서 말하긴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을 1년 동안 관찰해서 적어주는 거죠. 뭐 좋은 얘기만 적어줄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밑에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리하고 이해력이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스로를 절제하고 세심한 면을 키운다면 학업과 생활태도에 발전이 있을 것임. 또 이렇게 반대로 본다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세심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학업과 생활태도에 대해서 발전이 없다, 엉망이다, 뭐 이런 부분을 돌려서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적어주진 않겠지만 뭘 적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한 번 해서 그렇게 선생님이 적어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할 때 내가 학생부 종합전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하겠다 싶으면은 선생과의 관계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생활 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더 중요시하는지. 자,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은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교사 추천서가 특히 없는 대학일 경우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에 나오는 것들을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행동특성 종합의견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은 진정성이라는 거죠. 정성평가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정성 있게 이 학생을 적어주는 겁니다. 질적으로 정성 있게 적어주는 건 다른 좀 중복적인 의미입니다만 이 학생을 정성적으로 적어주려면 뭐 양이 정해져 버려서 할 수 있지만 1700자, 뭐 500자, 1000자면 정해진 글자 수에 맞게 꽉 채워서 적어주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뭐 나중에 연애 하신 분도 있고 연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많이 적고 싶습니다. 뭘 많이 주고 싶습니다. 똑같지요? 이 학생을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이 학생이 정말 괜찮은 학생이면 많이 적어주고 끝까지 다 채우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행간의 의미, 이 학생이 정말 좋은 면만 써주는 거냐 아니면 다르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다르게 뉘앙스가 있는 거에 써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행종이 학생부가 요약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9가지 활동에 대해서 요약서인지 라고 판단은 안 된다는 거죠. 요약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뭐 9가지 항목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순수하게 평가하는 의미에서 적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부 항목별로 어떤 글자 수 제한이라든지 항목 제한을 통해서 적게 표시된 부분을 확장시켜서 얘기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학생부의 10개 항목에 대한 입학사정관 평가 방법이라든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